우리 계룡식 그 사백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서로 가져보자 이렇게 시간을 좀 잡아봤습니다. 도청에는 무기명 토론방이 있어가지고 무기명 토론방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이야기들을 쭉 저는 좀 듣습니다만 이렇게 좀 앉아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아마 조금은 좀 서로 좀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우리 행정포털 화면에 토론방을 하나 게시판을 좀 올리자 해서 무기명 토론방을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 1년 정도는 굉장히 다들 간부님들이 우려하시더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간부나 지휘부를 까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출장 갔을 때 왜 내 차만 쓰고 기름값도 안 줘요 해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올라와서 간부님들은 이러다가 조직의 여러 가지로 또 너무 부정적인 모습만 자꾸 외부로 나가서 조직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 단위로 지웠죠, 그거. 네.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지나고 언론으로 내려버렸죠, 감췄죠. 그래가지고는 아니 인터넷 시대에 누군가 문제될 거 있으면 이미 다 다운받아 놨을 텐데 그걸 또 일주일 뒤에 가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려놓고 그냥 보시면 어때요? 네.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그 속에서 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서로 내서 내부적인 문제를 만드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때 술들 좀 먹지 마세요. 거기 게시판에 그걸 한번 올라오니까 저도 점심에 인근 식당에 가서 소주잔 한번 잡을 때마다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 보이. 그런 거에서부터 내부 출장 관행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 업무에 대한 문제, 도청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저는 우리가 그 상태로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 처음에 이야기와 물꼬를 터놓으면 아이고 다들 서로 무책임한 얘기들을 한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각자 계룡시, 충청남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의무와 권리를 자기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는 그런 평정심들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건 내가 얘기하지만 이건 너무 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것은 내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좀 의무로 내가 먼저 더 챙겨야 될 일이 있다든가 하는 이러한 어떤 그 평정심들이 각자의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로 보면 충청남도 내부의 어떤 또 다른 조직 문화를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조직 문화는 그럼 어떤 겁니까? 지금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제가 한번 간혹 한두 번 들어가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실질적으로 회의가 잘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읍장님, 동장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시오. 어떤 분은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 그 둘러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조직에 제일 말단은 읍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인데 읍면동 그 이하 단위의 사람들은 그러면 읍사무소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그 마을 주민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살 거예요? 우리들끼리 국가가 뭔가 행정이 하기 전에 우리들끼리 자율적 질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그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마을 일과 지역 일을 좀 함께 지역의 주민으로서 함께 공통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좀 풀어보자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 만약에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예를 들면 농사로 치면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뿌립시다 하면은 유기질 비료 줄게 안 줄게요 이러면 논두렁에다 갖다 줘야 뿌리는. 그러나 사실은 농민들이 밭과 논 걱정은 농민들이 하셔야죠. 공무원들이 걱정을 해서 밭과 논이 산성화되면 안 돼요. 유기질 퇴비비료 쓰세요라고 얘기를 해야만 쓰는 게 농민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주도형 관행으로 너무 오랫동안 오다 보니 모든 사람이 주인이 없는 공간이 현상이 곳곳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할 때가 됩니다.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가서 부모님들이 청소해 주지만 자녀들이 다 크면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가족을 운영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지난 60년대, 70년대까지에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그걸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못 풉니다. 지역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그 주민들 스스로가, 상인들 스스로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을 해서 국가한테 내가 이것 좀 도와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자부담 비율을 주는 이유는 당신들 스스로가 주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주차장과 지붕덮개 사업과 문화시설에 대한 콘텐츠 지원 사업이 있다면 지금 갑과 을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갑은 그 전통시장으로 치면 그 상인연합이 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랑 경쟁을 해보려니까 시장 질서의 원칙에는 좀 어긋나지만 정부가 이 부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정부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면은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사업 마찬가지고 지역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국가에서 예산 세워야만 그 농공단지 정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입주해 있는 사장님들이 그 직원들이 그 산업단지를 스스로 가꾸려 하는 노력을 해주시고 그 속에서 QWL 사업이든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든 국가로부터 지원을 해달라고 그들이 요구를 하면 얼마나 사업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과 행정과 공무원이 내가 해줄게 이쪽으로 따라와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합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려고 제가 지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치인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거 내가 해줄게 이 소리를 최대한 안 하고 있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내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도지사가 매가리가 없어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표현 안 하더라도 계룡시만 하더라도 대실지구에서부터 엑스포 문제에서부터 광역철도망에서부터 일은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특별한 어떤 사람의 시혜와 선정으로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대한민국이 손님 따로 있고 주인 따로 있어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좀 많이 극복해보자고 하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혁신과 행정혁신의 길일 겁니다. 이걸 잘 이끌어서 주권자가 스스로 어떠한 단위에서 사업을 좀 하게 하는 것. 충남도에서 삼농혁신 많이 얘기하죠. 농업, 농어촌, 농어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농혁신 제 임기 내 4년 동안에 삼농혁신 하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이 몇 개 늘었어요.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니까 마을 경관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삼농혁신 하니까 1억짜리 농부가 몇 명이 늘었어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당장 몇 개 성과 낸다고 해서 농업농촌이 바뀝니까? 그렇게 바뀔 거면 지난 40년 동안 바뀌었어야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니 이 문제가 사실상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국가로 치면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나서주길 요구하는 것이고 시면은 시민들이 나서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풀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행정과 국가와 도가 나서서 너무 조기적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성급히 서두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손님과 주인이 따로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시와 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은 도는 광역적 행정 수유에 도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하고 옛날 관선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중앙정부가 일반 시군까지 다 관리 감독하기 어려우니까 도를 만들어 놓고 당신이 관리 감독해라고 했던 중간 감독자로서의 도의 역할은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시군에서 주민들과 시민들과 자율적으로 생활자치 공간 내에서 좋은 시청 만들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군이 광역적 행정적 수요와 광역 경제적 개발의 수요에 입각해서 시군에서는 도저히 해내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상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그 경제적 개발의 문제는 일선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광역적 수요에 대해서는 도가 전담해서 좀 더 전문화돼서 하고 시군의 중앙정부를 대시하는 관리 감독자의 기능은 최대한 줄이자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도정의 일반적인 방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에서 조금 더 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좀 해주시고 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정도 틀을 좀 바꿔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도정을 펴는 일반 제 방침에서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입니다. 도는 도답게, 시는 시군은 시군답게, 그리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주권자와 시민은 시민답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펴고자 하는 도정의 목표고, 지금 저희 세대가 대한민국을 이끌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60년 전에 케네디가 미국 시민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기 전에 시민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봐주세요라고 했던 연설문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선진국가이든 민주주의 국가이든 반드시 주권자가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의무와 권리를 생각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성장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한테 매달려서 크던 유아기와 소년기 때가 있다면 일정 시점이 되면은 아버님, 어머님을 업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때가 우리가 철이 드는 시점 아닙니까?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큰 민주주의 발전으로 볼 때에도 주권자들이 이제는 실제로 주인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행정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물가 관리 업무를 보시는 분 계시나요? 물가 관리 업무. 있죠? 여기도. 그치, 시장님 있죠? 네. 근데 뭐 한 50개, 60개 물가 관리 한다고 해서 그게 물가 관리 됩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고민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가 관리 품목에서 배추값이 그렇게 서민 물가에 실제로 지가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결과적으로 물가 관리한다고 해서 목표 가격을 딱 정해놓고 시장의 가격을 억눌러 버리면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잘 눌러놨지만 그것이 눌러집니까? 올라오죠. 누군가는 한번 폭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 개입 가격 정책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국가가 통제했던 시절에는 가능했지만 지금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업무가 지난 20세기 국가주도형 대한민국의 틀에서는 통했지만 지금은 이미 세계화되고 개방화되어 있고 시민과 시장의 영역이 커 있는 속에서는 통하지 않는 정부의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업무를 자꾸 개선을 해나가고 그래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의 물가관리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행안부에서 그거 안 하면은 특별교부세나 뭐 인센티브 안 준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걸 걱정하시더군요. 그래서 뭐 명칭은 그렇게 쓰더라도 물가관리팀이라고 써놓고 거기다 가로 열고 닫고 공정거래관리팀이라고 해라. 우리가 쓰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관리해 주는 것이지
원가 상승이 올라가지고 가격에 반영시켜야 되는 시장의 가격 정책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냥 무리한 짓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들이 자꾸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바뀐 시대에 맞춰서 정부와 행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정부 혁신의 길을 한번 좀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목표이고, 그런 고민들을 바로 일선에서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부가 정부답게,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자기 역할을 다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서로 좀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좀 꼭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와 이런 문제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이 현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님들이 다 지역 대표성만 가지고 선거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뭐 여기서 예산을 뭐 따고 지역 발전을 해서 뭘 했어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국회의원들이 맨날 지역의 대표성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가의 일을 상회하라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지역 대표로 선출되지만 지역을 대표를 한다는 의미는 지역의 개발 이익을 대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국회는 국회답게 국정의 미래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데, 국가의 미래는 대통령이 혼자 세게 고민을 하고, 국회의원은 228개 지역구별로 자기 이익의 대표자를 해버리면 국정 운영은 누가 고민하고, 그러니까 의회 기능이 대통령한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 강력해야만 국가가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의회가, 국회가 정말 국회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역 발전과 지역 문제는 지역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의 개발과 우리 지역의 미래는 지방정부가 선택하고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진행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센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지역이 낙후됐어 이런 얘기 안 나와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맨날 가서 그 자기 지역 실질적 이익 증대를 위해서 서로 싸움만 해버리면 그 국회의회에서 국가 이익의 미래를 놓고 무슨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 면 국가를 향해서 끌고 갈 거면 지방자치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도민이 지역이 안 되면 시장과 도지사를 탓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과 도지사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과 도지사한테 권한이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지역의 큰 사업은 중앙정부가 틀어주겠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한테 내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국가적인 미래를 가지고서 논의할 수 있고, 지역 생활단위 문제는 생활단위에서 자기 책임하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역할 분담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해서 엉켜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잘하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잘 작동하도록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 달라고 하는 것을 마치 국민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권한 다툼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이 자기 책임하에 지역에 대해서 자기 책임성을 다해야만, 또 그렇게 작동이 되어야만 국가는 국가답게 국가의 미래를 놓고 국회와 대통령이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단위로 지방자치가 좀 잘 작동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를 우리 도에서라도 도와 시군이 그런 지방자치의 좋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방자치가 잘 발전하는, 그렇게 정착되어지는 충청남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공직자들 내부에서 좋은 내부 토론들이 더 많이 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토론들이 곳곳에서 더 많이 작동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우리 실국 원장님들과 간부회의를 하면 각자 자기 실국원에 대해서 보고만 하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안 하시더라고요. 괜히 내 부서와 일 아닌 거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각자 부담이고 또 문화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근데 한 2년 반 지나고 나서는 요즘은 우리 실국 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토론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척 도지사로서 일을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우리 내부의 역량들이, 공직사회 내부의 역량들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그러한 시정과 도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젊은 사람들의 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공직자 여러분, 선배들한테 많이 배울 건 배우시고,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이렇게 옳은 말을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얘기하니?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문제제기를 할 때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답답하죠.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거칠게 얘기할 때도 있게 마련인데, 그 거칠게 좀 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서툴게 얘기하면은 예의가 없다고, 무례하다고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얘기하기도 어렵죠. 하여튼 그런 역할들을 우리 내부에서 자꾸 해서 우리 조직이 잘 작동하는 그런 조직으로 좀, 선배님들은 선배님대로 좀 잘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후배님들은 후배님들대로 그렇게 새로운 공직자로서 자꾸 서로 좀 도전을 해 봅시다. 그래서 저도 17분의 시도지사 협의회 가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70, 60대 중후반 다 이렇게 되시고, 저희 이제 막내인데 시도지사 협의회의 역할과 우리 뭐 이런 역할을 얘기할 때에도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너무 또 이렇게 세게 말했다가는 버르장머리 없다 소리 들을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가만히 배시시 웃고 앉아있는 것은 또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 와중에서 늘 제가 어떻게 처신하고 언행을 할 것이냐가 늘 고민인데,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그런 고민들이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의욕적으로서 열심히 일해보자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말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룡시 올해 10주년인데요. 아까 시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LH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실지구가 LH의 문제사업지역 내에서 LH를 어쨌든 간에 열심히 추동을 해서 그나마라도 대실지구가 이제 보상절차에 들어가고 예정대로 개발될 수 있어서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또 논산에서부터 청주공항에 이르는 광역철도망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엑스포를 위해서 군문화 축제를 위해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떠왔던 우리 계룡시의 민간 우리 추진위원들과 우리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군문화 엑스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축제의 자기 정체성들이 조금씩 잡히면서 이 군문화 축제로서 계룡시의 이 군문화 엑스포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엑스포와 그 축제,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추진해 나갈 거고요. 우선 공공기관 중에서는 재난과 안전관리가 시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도에서 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